처음에 영상 찍을 때가 2월달? 1월달, 2월달 그때였는데 벌써 여름이 다 됐어요. 네, 오늘 얘기할 게 이제 얼마 전에 5월 31일, 31일 날 매년 그때 되면은 공시지가를 새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1월달, 12월달에 조사를 했던 것을 이제 반영하는 시기가 5월 30일, 31일 이때예요. 그래서 그때 뉴스들을 지금 찾아보시면은 그때 공시지가 관련해서 뉴스들 되게 많이 나오시는 거 볼 거예요.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강남에 뭐 12% 오르고 뭐 중구일 때 20% 오르고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전국적으로 강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에서 뉴스 기사를 많이 접하실 건데요.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 공시지가 관련한 얘기예요. 공시지가가 변동되었을 때 어떤 영향들이 펼쳐지나 하는 거. 우선은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건요. 단순하게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 이쪽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땅에 혹은 건물에 번지수만 입력하시면은 그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표가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조회가 다 되고요. 매년 조회가 된 거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공시지가가 어떤 영향을 보이나 그거를 좀 본다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크게는 지어진 물건이랑 그러니까 지을 물건이랑 혹은 임야 이런 것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어진 물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작년 이제 9.13 대책 이후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세금을 많이 신경을 쓰세요. 특히 이제 보유세 부분. 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행정구역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게 아니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시들은 이제 시마다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각 지역마다 기준치 내는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시 강남구 같은 경우는 9억 이상부터 세금을 많이 부여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뭐 한 6억 정도의 선이 좀 있죠. 그래서 그 한도 내에 있는 건물을 소지하고 있을 때는 보유세가 뭐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준치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좀 많이 부과가 되죠. 그래서 9.13 대책 이후로 많이 얘기가 돌았던 게 어떤 거냐면은 솔직히 뭐 강남에 있는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쪽들은 아파트 한 채만 하더라도 대부분 10억이 넘다 보니까 근데 여기 기준치는 다 9억이고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세금을 많이 부여하는 경우가 생겼죠. 이렇다 보니까 뭐 두 채, 세 채 갖고 오신 분들은 더 심했고 뭐 큰 건물들은 많이 갖고 있대 작은 건물들, 그죠? 원룸이라던가 오피스텔 가지신 분들이 처분을 많이 좀 하기도 했었고요. 자, 지어진 물건들이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었고 대부분의 이 가격들은 많이 항상 상승을 합니다.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대부분이 많이 상승을 해요. 근데 이 상승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보통은 그 지역 내에서 그 관할 구역 내에서 개발하는 무슨 상황이 있거나 개발하는 계획이 있거나 이럴 때 특히 좀 많이 오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동 일대에 현대에서 지금 현대자동차 그 건물을 크게 짓죠. 100층 넘게.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과 그다음에 뭐 영동대로 지하화하는 거, 뭐 GTX 관련 이런 것들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가격대가 많이 성장했고, 그다음에 서울시 중구청 같은 경우 중구 일대가 지금 제일 많이 올랐어요. 20%가 막 넘게 올라게 됐는데. 뭐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울 중구도 광화문 일대 개발과 지금 뭐 명동과 동대문 사이에 있는 충무로 일대, 세운상 일대 뭐 이런 쪽들 다 개발하느냐고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조회를 해보시면은 얼마만큼 올랐는지, 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의 가격이 얼마큼 올랐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시지가라는 게 평당가가 아니에요. 한 평당 가격이 아니고 제곱미터당의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약 3배, 3.3배 뭐 이렇게 곱하를 하시면은 대략적인 평당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공시지가나 평당가는 항상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걸 거의 기준치라고 할 뿐이지 명확하게 다 그 금액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좀 상정해서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을 물건들, 이제 지으려고 하는 물건이나 아니면 이제 뭐 지을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땅들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지어진 건물들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바로 옆에 건물이 뭐 얼마 했었는데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 한 500만 원이라 잡고,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500만 원 잡으면은 한 평당 가격이 뭐 1,500, 1,600, 1,700 이렇게 되겠죠? 사실 서울에서는 요만한 가격대는 없지만 요 금액으로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자, 현재 지어진 물건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일대의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잡혀 있을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 지을 물건은요, 먼저 지어진 A라는 건물보다 새로 지어질 물건이 상당히 비싸게 적용이 됩니다. 매가 자체가 비싸게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지어진 건물은 있는데 이제 뭐 아파트라던가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각종 건물들 분양을 받거나 하시려는 분들이 예전 건물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뭐 가까운 예로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서울 내에서도 이제 서울은 아파트가 최소 한 6, 7억이에요. 새로 사는 아파트들이 25평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제 그것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예전 지어진 아파트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대가 높죠. 그래서 솔직히 선뜻 그 아파트를 구매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금액대가 너무 비싸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어떤 물건이냐면은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원룸들을 이 건물들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 오피스텔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투자형 부동산이니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고, 투자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주 자체는 안 하죠. 근데 이제 투자 목적이다 보니까 내가 뭐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뭐 아니면은 그냥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팔거든 하지만 이 수익률이라는 걸 항상 따져요. 그 수익률이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들어간 돈 대비 그만큼 수익이 나느냐를 퍼센테이지 나눈 건데, 예전 건물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많이 비싸지니까 실질적으로 힘들죠. 강남 같은 경우를 보면요, 최근에 오피스텔 분양을 하는 건물들 보면은 한 4억, 5억 이래요. 평수는 한 7평, 8평, 실평수가 7평, 8평 되는 건물들이 한 4억, 5억을 막 자랑하고 있어요. 한 채가, 원룸 방 한 채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여기도 스튜디오가 지금 오피스텔인데 이런 평수가 원룸 하나짜리가 4억, 5억 하는 거예요. 웬만한 지방에 있는 아파트 수준이죠. 자, 근데 그런 오피스텔도 주변에 먼저 다 지어진 다른 건물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싸요. 한 예전에 지어진 건물도 한 3억대인 것도 많지만 땅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솔직히 공사 비용 자체는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예전 건물들이나. 그런데 이 땅 가격에서 폭등하게 되다 보니까 금액대가 월등하게 많이 올라가게 되죠. 이 부분에서 자 이제 대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비싸다. 와, 뭐 그만한 가격이 합당하다. 근데 그 비율을 따져보면은 합당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거의 한 5%도 안 되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어느 물건지를 하든 간에 비싸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예전부터,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어려서 살던 집이 얼마 안 했어요.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진짜 쌌죠. 근데 지금은 그게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뭐 공이 하나 더 붙었을 정도니까. 뭐 한 20년의 기간이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는 그 건물지에 대한 가격치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땅 가격 자체가 올라서 그 금액을 낸 게 더 큽니다. 물론 뭐 주변에 다른 땅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려서 제가 살던 아파트도요, 바로 아파트 바로 논이 있어요. 그 사진들 좀 찾아보시면은 재미난 사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좀 옛날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 돼요. 그건 이제 80년대로 기억을 떠올리시면은 그 옛날 사진들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강남에 이제 음마 아파트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음마 아파트 바로 옆에 이제 음마 아파트라고 써 있는 이제 아파트 옆에 초가집 있고, 그 옆에서 소 몰면서 밭 깔고 계시는 분들 이런 사진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잠실 시형 아파트 사진도 이제 좀 찾아보면은 시형 아파트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옆에 이제 한복 입으신 어머님들이 이제 머리에다 이제 광줄이나 이런 거 막 이고 가는 사진들도 좀 있어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80년대입니다. 80년대. 제가 30대인데요. 그 딱 80년대 그때 중후반만 돼도 그런 사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짜 연배 있으신 분들은 옛날 기억 떠올리면 아 맞아 그랬지 하면서 이제 떠올리실 거예요.
그랬던 곳들이 이제 주변에 그 논밭들이 다 이제 건물도 들어서고 하면서 그 동네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동네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공시지가, 땅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그 건물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이루어진 곳들이 여러분이 지금도 아시는 뭐 음마 아파트 있는 뭐 대치동 일대, 그다음에 지금 잠실 아파트 있는 뭐 신천동, 잠실본동 뭐 이런 쪽 일대 그 아파트들이죠. 그다음에 뭐 서초구 쪽으로는 뭐 반포동이라든가 잠원동 일대 이런 아파트들이죠.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이 땅 가격들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갑니다. 항상 거의 올라갑니다. 안 올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항상 올라가고 있어요. 꾸준하게. 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를 보면요, 연차별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특히 이제 두드러지는 시기들이 좀 있어요. 두드러지는 시기들. 그러니까 평소에 올라가던 평균치 금액들보다 갑자기 확 월등하게 올라가는 그 해가 있어요.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떠올리시면은 좀 쉽게 알다실 거예요. 보통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많이 뛴 시기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때예요. 근데 이때 뭐가 이루어졌냐면은 대대적인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 하나가 청계천 복원 사업이에요. 청계천 복원 사업이 하면서 뭐 중구 종로구 일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고, 그것뿐만 아니라 강남이라든가 뭐 송파, 서초 이런 쪽까지 되게 다 많이 올랐어요. 거의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인접에 있던 서쪽에 있는 뭐 부천이라던가 남쪽에 있는 분당이라던가 뭐 동쪽에 있는 뭐 하남시라던가 다 그쪽 일대가 거의 2003, 4, 5년도 일대에 다 올랐어요. 뭐 서울에서는 대표적인 청계천 복원 사업인데,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특히 뭐 그때는 당시에 남쪽으로는 한참 이제 분당선, 신분당선 할 때였고, 서쪽으로도 뭐 7호선이랑 전철들이 다 이제 노선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가격들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많이 오른 게 강남 같은 경우는 2005, 6, 7, 8년도까지도 많이 오르게 되는데, 그 당시가 뭐냐면은 서초 삼성타워 생길 때예요. 서초 삼성타워 생긴 게 2007년도 완공돼서 2008년도부터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이때도 대기업 삼성만 온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계열사 협력업체들도 주변에 많아졌죠. 자,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강남역 번화가 일대가 거의 이때부터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니까 가격대가 많이 뛴 거죠. 자, 단순하게요, 공시지가 이 자체가 그 건물이나 땅의 가격을 표시를 한 거긴 하지만, 좀 더 넓게 보신다면은 그 지역의,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게 동네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걸 보실 거예요. 참 재밌게도. 그다음에 여러 군데 지역마다 그런 개발 계획이 있을 때가 폭등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이득을 취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좀 상정하면서 좀 보시면서 좀 저는 부동산 투자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해요. 단순하게 뭐 어디 개발된다 뭐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 일대가 뭐 어떤 개발 계획이 있었고, 이 개발 계획이 언제부터 진행되었고,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고, 이런 걸 보시면은 요게 이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 3년 뒤에 혹은 4, 5년 뒤에 되면은 어떻게 좀 되겠구나 라는 게 두루뭉술하게 좀 이제 청사진이 좀 그려지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제가 처음에 공시지가 땅 가격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영상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공신력 있게 볼 수 있는, 그나마 이제 국토교통부 통해서 나오는 땅 가격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거래 조회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좀 보면서 하셨으면 해요. 단순하게 사람들의 말만 믿고 하기보다는 서류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좀 확실하게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그 길을 좀, 방향성을 좀 많이 잡으셨으면 합니다.